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름도 익숙한 거꾸로 수업. 이번에는 8차시 전기음성도와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개념은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좀 다른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알아보면 먼저 전기 음성도의 정의를 알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주기율표상에서 원자의 특성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공유결합 내에서 결합한 원소들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을 갖는데, 그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해서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기 음성도,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 이 세 가지 개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극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극성을 알게 되므로 자연현상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이 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물이 휘는 이유는 물이 극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극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응용하면 이렇게 재미난 것들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상층부부터 얼기 시작하는데, 물의 정육각형 모양의 육각구조를 이름으로 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극성의 개념이 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극성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특성들이 발생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전기 음성도가 도입된 배경은 바로 이 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어떤 한 원소가 다른 원소에 비해서 얼마나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가에 대한 정도인데, 공유결합 내에서 어떤 원소가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장 큰 값 4.0을 기준으로 했고, 그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다른 값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비활성 기체는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지 않으므로 전기음성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전기음성도는 주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음성도는 같은 종 내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감소하고, 같은 주기 내에서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더 증가하게 됩니다. 같은 종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수가 커져서 원자 핵과 공유전자쌍과 사이의 인력이 더 약해지므로 전기음성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민 같은 경우 2.8, 염소는 3.5인데 플로린이 4.0인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기 내에서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원자 핵과 공유전자쌍의 인력이 더 세지므로 전기음성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질소와 산소, 플로린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향성을 이런 3차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플로린이 제일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되고, 프랑슘이 가장 낮은 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보다 커지고,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기음성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이제 이 전기 음성도를 한마디로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인데, 약간 잘 쓰이지 않는 한자 두 가지를 쓰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극이 두 개 있다는 것인데, 한 분자 내에서 극이 두 개로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극이 두 개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더 극성이 있는지를 또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거리 곱하기 전하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자 내에서 나눠진 각 전하를 부분 전하라고 하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전자가 적은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고 어느 한 부분은 전자가 풍부한 델타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에 따른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전혀 치우치지 않는 공유결합이고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가져서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수소 원자 두 개는 서로의 전기 음성도가 같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소들 간의 공유결합이로 전기 음성도가 큰 쪽 원소 쪽으로 전하가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전자가 많이 치우치게 되고 또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온 결합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기준선을 약 2.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서로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2.0 정도 되면 이온 결합과 비슷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고 반면에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전기 음성도란 한 원소가 공유전성을 얼마나 잘 끌어당기는가, 두 원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전기전성을 끌어당기는 그 힘의 정도를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을 쌍극자 모멘트인데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는 것은 전자가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의 극성은 전기 음성도와 서로 다른 원소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극성을 띠게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론적인 수업 마쳤습니다. 본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